퇴직을 앞두고 그는 말했다. 이제야 좀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러나 정작 교단을 떠난 뒤 맞이한 첫 아침, 그는 낯선 정적 속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되묻고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던 삶은 어느새 그의 전부였고, 은퇴는 그 익숙함을 앗아간 낯선 공백이었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러나 무엇의 시작인지 그 방향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 인생의 대부분을 타인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한 교사가 이른의 나이에 비로소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된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이 글은 바로 그런 한 사람의 고백을 바탕으로 은퇴 후 자신을 재발견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퇴직이 단지 경제적 변화가 아닌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는 전환점임을 조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35년간 근무하고 정년을 마친 뒤 은퇴한 70세 남성의 이야기다. 그는 교단에서 퇴직한 후 일과 역할이 사라진 삶에서 자신이 얼마나 공허한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실감했다. 매일 아침 교무실로 향하던 걸음은 이제 없었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조언하던 존재로서의 자신도 사라졌다. 처음 몇 달은 낚시와 독서, 아내와의 여행으로 시간을 채우려 했지만 그마저도 곧 지루함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집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신앙송 모임이 있다는 안내문을 보게 된다. 젊은 시절 문학을 좋아했고 교사로서 문학을 가르쳐온 세월 덕분에 그는 그 모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고 시를 읽고 서로의 감상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다. 교사였기에 익숙했던 말과 글의 세계에서 그는 이제는 평가도 없고 정답도 없는 감정의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며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는 말한다. 예전에는 남이 쓴 글을 설명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내 마음속 시를 읽으며 산다고. 이 변화는 단순한 취미 생활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사로서의 역할이 끝난 뒤에도 그가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회복의 통로였고 은퇴 이후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는 첫 발걸음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같은 세대의 또 다른 퇴직 교사, 중학교 수학을 가르쳤던 여성의 경험이다. 그녀는 은퇴를 앞두고는 이제 쉬면서 살자는 단순한 기대만 가득했다. 수십 년간 교직과 가정을 오가며 헌신적으로 살아왔기에 자신에게도 쉴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퇴직 후 첫 해 그녀는 극심한 무기력감에 시달렸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누구와도 대화할 일이 없었다. 남편은 이미 일찍 은퇴한 상태였고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독립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엄마, 선생님일 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그 모든 역할이 사라지자 정체성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치매 예방을 위한 노인 대상의 수학교실 봉사를 시작하게 된다. 처음엔 단순한 시간 보내기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다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이 수업은 시험도 성적도 없고 오직 이해하고 나누는 과정에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하며 곁을 내어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녀에게 다시금 살아갈 이유를 선물했다. 은퇴 전엔 역할로서 존재했다면 이제는 사람으로서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다시 살게 해주고 있었다고. 세 번째 사례는 다소 이질적인 시작을 가진 남성의 이야기다. 그는 초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명예퇴직을 한 뒤 은퇴 생활을 일찍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그는 주변의 부러움을 받았다. 퇴직금도 받았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기에 여행을 다니며 여유있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데 있었다. 처음엔 캠핑과 골프를 즐기며 자유를 만끽했지만 1년이 지나자 그는 점점 공허함에 시달렸다. 육체는 활동적이었지만 정신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그는 문득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감동하며 살아왔는가? 그러던 중 과거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던 학교 연극 수업이 떠올랐고 그는 지역의 소극장의 연극 워크숍에 참여하게 된다. 운동만 하던 사람이 무대에 서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자기 내면과 마주하게 된다. 대사를 외우고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는 그동안 눌러놓았던 감정의 샘이 터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연극 속 다양한 인물들을 연기하며 그는 자신의 삶도 다시 조망하게 된다. 그는 말한다. 남들 앞에서 땀 흘리는 걸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렇게 그는 육체적 활동의 자유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던 정신적 공백을 감정과 예술로 메워가며 새로운 자아를 구축해갔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각기 다르지만 결국 같은 질문에 닿는다. 퇴직 후 나는 누구인가? 직업이라는 이름으로, 역할이라는 틀로 살아온 수십 년이 끝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아와 마주하게 된다. 어떤 이는 외부에서의 인정과 호칭이 사라지자 자기 존재의 의미도 함께 사라졌다고 느꼈고, 또 어떤 이는 타인의 삶을 위한 헌신 속에 자기 감정마저 잊은 채 살아왔다. 그러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은퇴는 단절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점이다. 시간과 여유는 때로 공허와 무기력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잊고 있던 감정을 회복하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도 자신을 표현하며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다시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단순한 노후 생활이 아니라 제2의 삶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난다는 말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삶의 장면이자 피할 수 없는 존재의 질문에 대한 성찰이다. 그리고 그 여정은 끝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삶으로 향하는 시작일지도 모른다. 퇴직 후의 삶이란 결국 자유와 고립이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을 인생의 해방으로 여긴다.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시간에 쫓기지 않으며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억지로 일어날 필요도 없다.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 자신이 주도하는 하루가 시작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퇴직 직후의 짧은 휴식기 이후 현실의 거친 파도 앞에서 인해 무너지고 만다. 그 자유는 목적 없는 공백으로 변하고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더 무겁고 날카롭게 다가온다. 정체성을 지탱해주던 직업과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는 막연한 불안과 혼란, 때로는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가 자리 잡는다. 전문가로서 수십 년간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던 교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타인의 성장을 도우며 자신 역시 성장해온 사람들이지만 은퇴 후엔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환경이 급격히 무너진다. 이제는 누가 길을 제시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다. 오히려 그런 멈춤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기지만 그 시간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 회피해왔던 상처, 살아오는 동안 쌓여온 공허함들이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몰려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자기 탐색의 시간이며 자아의 복원이 필요한 여정이다. 이 시기에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 감정들을 정리하고 재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삶을 회고하고 재구성하며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선택을 통해 나만의 길을 새로 그려나가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다시 교육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교사로서 학생을 교육했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교육해야 한다. 감정의 표현, 관계의 재정립, 몸과 마음의 건강, 새로운 기술의 습득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배움이 필요하다. 배움은 더 이상 취업이나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닌 존재의 회복을 위한 도구가 된다. 실제로 앞선 사례 속 인물들처럼 도서관의 신앙송 모임, 수학교실 봉사, 지역 연극 참여 등은 모두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정체성을 재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의미다. 예전에는 시험과 평가, 승진과 보직이라는 외적 기준에 의해 삶이 구성되었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것, 나를 살아있게 하는 감각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는 시간이 절실하다. 그동안은 남을 위하는 삶,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에 몰두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은 뒷전으로 밀려 있었던 경우가 많다. 은퇴는 그 감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처음에는 불안과 공허가 더 클 수 있지만 그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회복의 시작이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관계의 재구성이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역할 중심이었고 은퇴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단절되기 쉽다. 하지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아를 느끼는 존재다. 은퇴 이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감은 심화되고 정체성의 회복도 지연된다. 그렇기에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 나눔, 공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앙송 모임이나 연극 워크숍처럼 감정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는 그 역할을 해낸다. 여기에 소속되고 목소리를 내며 누군가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은 존재의 무게를 다시 부여받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정서적 회복은 신체적 활동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히 교육자 출신은 머리로 사는 습관이 오래도록 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몸의 감각을 외면하고 살아온 이들이 많다. 그럴수록 운동, 산책, 가벼운 활동을 통해
다시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감정 회복과도 연결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 모든 과정은 결국 나라는 존재를 다시 살려내는 일이다. 사회 속 역할로서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훈련이자 연습이다. 그리고 이 여정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 누군가에게는 책이, 누군가에게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또 누군가에게는 예술이나 봉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준비할 때 재정적인 부분에만 집중한다. 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굴릴 것인지, 의료비는 감당할 수 있을지 등 계산과 계획에만 몰두한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 가장 큰 위기는 정체성의 붕괴에서 시작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하고 공허하다. 반대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결국 퇴직 후 가장 중요한 준비는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일이다. 그것은 단지 혼자 시간을 보내는 취미 생활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퇴직하고 나서야 진짜 나를 만났다는 고백은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할 삶의 지점이다. 그것은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가장 인간적인 길이다. 그리고 그 여정은 늦지 않았다. 이른의 교사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 우리 또한 언젠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나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준비를 시작하는 일이다. 늦은 것 같아도 늦은 것이 아니다. 진짜 나와의 첫 만남은 언제나 지금부터다.